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채우기 색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채우기 색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시스팔 내용은 이 탱크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관련된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값의 범위가 특정 범위에 있는 경우에 이제 색상을 다르게 구분할 건데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 게이지라고 하는, 즉 여기 보시면은 이 게이지 인디케이터 값에 따라서 0에서 20 사이의 값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고요. 참고로 케이스 구조에서 특정 범위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작과 끝을 명기하시고 그 중간에 마침표 두 개를 표시하면 여기서는 0에서 20 사이의 값인 경우에 이 관련된 케이스가 수행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0에서 20 사이의 값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21에서 40인 경우에는 파란색, 41에서 60인 사이에는 노란색, 61에서 80 사이는 연두색, 그리고 81에서 100 사이에는 하늘색으로 이 색깔을 표현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는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이지 인디케이터가 있겠고, 그 다음에 탱크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불리언 컨트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하고 스탑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화일 루프를 이제 병렬로 처리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는데요. 이 위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벤트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벤트를 스탑이라고 하는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처리하도록 운영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200ms 주기로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이 스타트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개의 케이스로 동작하게 텐데요. 만약에 스타트 버튼이 거짓인 경우에는 이 게이지 값을 다시 게이지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겠고요. 만약에 스타트 버튼이 참인 경우에는 난수 생성 함수에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unsigned 32bit으로 변화해서 이 게이지 인디케이터의 그 값을 표시할 겁니다. 즉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게이지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겠고요. 표시가 되고 있는, 그런데 이 관련된 표시는 200ms마다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스탑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때 스타트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면은 특정 게이지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 게이지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받아서 게이지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탱크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채우기 색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때 채울 때 그 값을 게이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조는 이제 두 개의 병렬 루프로 운영하는 간단한 이제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프로퍼티 노드 채우기 색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같이 생겼는데요. 우선 실버에서 불리언 컨트롤에서 빈 버튼을 두 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가져오시겠고요.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게이지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그리고 탱크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는 제가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높이하고 폭을 높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0으로 해볼까요? 예, 이 정도로 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관련된 표시할 수 있는 레인지를 바꿀 텐데요. 그 바꾸는 방법은 여기에서 100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프로퍼티에서 스케일에 가보시게 되면은 최소값, 최대값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게이지라고 하는 라벨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빈 버튼에 대해서 하나는 제가 스타트라고 라벨을 붙이도록 하겠고요. 자, 불리언 오프 텍스트 같은 경우는 대문자 스타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빈 버튼에 대해서도 자, 스탑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 색상은 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대문자로 하시겠고요. 자, 기계적 동작을 보겠습니다. 기계적 동작이 지금 레티로 돼 있죠. 그런데 저는 스위치로 바꾸겠고요. 스탑이라고 하는 거는 자, 레치 속성을 그대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자, 왼쪽으로 다 일단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를 잡을 텐데요. 구조 카테고리에서 화일 루프를 두 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만들겠고요. 또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 구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블록 다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자, 불리언 컨트롤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널에서 불리언에서 누른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라벨을 엑시트라고 하겠습니다.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겠고요. 기기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자, 놓을 때 스위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엑시트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한테 보여주지 않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배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자, 보이기 속성을 비활성화 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엑시트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보이기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속성을 자, 거짓으로 하면은 실행했을 때 엑시트 물음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엑시트 물음표 같은 경우는 아래쪽 화일 루프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2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동작할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입력으로는 자, 200을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위쪽 자, 화일 루프에서는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할 텐데요. 여기서 이 VI에 대해서 패널 닫기 물음표에 대한 이벤트를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을 닫으려고 할 때, 즉 우측 상단의 X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버림 값은 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료가 되더라도 VI가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도 자, 참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값을 자, 참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값으로 바꾸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참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VI가 실행이 될 때는 이 엑시트 물음표 값 같은 경우는 거짓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프로퍼티 노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로퍼티 노드에 여러 개의 속성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값을 하나 불러오시겠고, 관련된 값도 거짓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화일 루프에 대해서 에라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항상 이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된 다음에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되도록 자,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서는 자, 가운데 흰색 점이 있다는 거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자, 실행하시고요.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X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지금 엑시트 물음표 같은 경우는 자, 보이기를 비활성화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코드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지하고 탱크에 대해서는 데이터 타입을
부호 없는 32빗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형에서 언사인드 32빗으로 둘 다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아래쪽 코드에서는 우선 스타트 버튼에 대한 이벤트에 대해서, 자, 스타트 값이 참인 경우,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스타트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스타트 값이 참인 경우에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아, 잘못 눌렀네요. 자, 라벨을 자, 보이게 하겠고, 여기에다가 자, 곱하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100을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0에서 100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이 관련된 값을 자, 여기 내보낼 텐데, 우선 데이터 타입을 부호 없는 32빗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unsigned 32빗으로 바꿔서 이 관련된 값을 자, 게이지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타트 버튼이 거짓인 경우에는 이 게이지 값을 다시 업데이트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게이지 값을 다시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 아래쪽 화일 루프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이 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스탑 버튼의 값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스탑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하나 운영을 할 건데요. 자, 사이즈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우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제가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도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코드의 자, 사이즈도 커지고 또 처리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컴팩트하게 운영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스탑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관련된 불리언 컨트롤을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적으로는 자,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탑을 누르면 이 스타트 값을 거짓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우선적으로는 스타트 값이 기존에 참이었을 텐데 스탑을 누르면 거짓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이 게이지 값에 대해서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게이지 값을 읽어오신 다음에 게이지 값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 구조는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겠고요. 그래서 이 게이지 값이 총 0에서 100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 0에서 자, 20 사이의 값은 마침표 2번 하고 20까지 하면은 0에서 20 사이의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탱크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채우기 색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이 관련된 속성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게 되면은 색 상자 상수가 나오게 되겠는데, 자, 0에서 20 사이의 값은 자, 빨간색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여러 개를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자, 마우스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 값을 마찬가지로 이 탱크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에도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21에서 마침표 2개하고 40 21에서 40 사이의 값은 자, 이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케이스를 복제해 주셔도 됩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케이스 복제를 하시고요. 41에서 자, 60 사이의 값은 노란색으로 하겠고요. 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61에서 자, 80 사이의 값은 자, 여기에 지금 스페이스가 하나 자, 61에서 80 사이의 값은 연두색으로 하겠고요. 케이스 복제하시고 81에서 자, 마침표 2개하고 100 사이에는 자, 이런 색깔로 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채우기 색이라고 하는 속성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VI가 실행이 될 때 이제 각종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초기화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탱크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탱크 값은 시작할 때 0으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게이지 값도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게이지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게이지 값도 0으로 시작하도록 운영하시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두 개를 선택하고 오른쪽 경계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 팔레트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게이지 값과 탱크 숫자 인디케이터 값이 둘 다 0으로 초기화가 됐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 화일 루프가 수행이 돼서 난수 생성 함수의 곱하기 101 값을 부호 없는 32빗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한 다음에 게이지 인디케이터에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ms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스타트 값은 거짓으로 바뀔 테고요. 그때 게이지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서 게이지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다른 색상을 채워줄 겁니다. 누르시면은 30이라고 하는 값인데, 30인 경우에는 한 파란색이죠. 그리고 스타트 하시고 또 그러네요. 계속 똑같은 부분만 되네요. 80에서 100 사이의 값은 관련된 색상이죠. 똑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스타트 스탑 버튼에 따라서 그때의 게이지 값의 범위에 따라 탱크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색상을 다르게 채워주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